오늘 후보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선생님은 효사강학교 바른의식 홍보단에서 온 서순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효신과 자식 사랑이 무너진 한 가정의 행복한 발전으로 감동적인 실화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홀로 남은 엄마를 위하여 바르게 자란 자녀들의 실화를 통하여 정민수, 정윤아의 효정실을 본받는다라고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정민수 가정은 부모님과 누나, 내 가족, 내 식구가 정답게 사는 단단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윤아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실가출해 버렸거든요. 그때가 1995년 6월 26일 날 가출하게 되었고 29일 날에는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민수가 아빠가 가출하고 3일 후 됐으니까 기억하는 날짜가 더 또렷했겠죠. 그때 붕괴됐을 때 사망이 502명이나 됐고 실종이 6명에다가 부상이 927명이나 난 끔찍한 그 사고가 상품백화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수는 5학년 때였지만 아빠가 혹시 서울에 가서 죽었지 않았나 해서 TV에 죽은 사람 명단을 다 확인 일일이 하고, 누나는 김해공항까지 가가지고 아빠의 소식이 있나 다 확인하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홀로 두 자녀를 길러야 하는 엄마는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며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만 혼신을 쏟았습니다. 아들, 딸은 홀로 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엄마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부산 남일고등학교 진학하여 3년 동안이나 늘 줄곧 반장을 맡았었거든요. 반장을 맡고 민수 책상에는 항상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표가 항상 대학 온 때까지 붙어 있었는데, 제1지망은 경찰대학, 제2지망은 치과의사라는 이런 표를 늘 붙여놓고 공부를 했답니다. 결국 남일고에서 5명이 경찰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다 필기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5명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는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 된다 해서 서면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치과의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됐던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이제 딸은 서울 모 간호대학을 입학해서 졸업을 하였고, 민수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원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민수와 윤아는 홀로 가족을 꾸리는 엄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엄마를 돕는 데 앞장섰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막노동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게 막노동보다는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가해도 가고 막노동도 하고 이래 하더니 공부하는 게 더 쉽다 이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 4년 전부 다 올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생회비 10,000원 정도만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가출하기 10일 지난 어느 날에 엄마는 유방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대의 노동영 교수님 이래 하면 유방암 1인자라고는 제일 유명한 노동영 교수님이시거든요. 항상 그 엄마는 아들, 딸 감기 다 하고 나면 언제 죽어도 원도 소음도 없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치과의사 만들고 딸은 간호사를 만들면서 유방암 3기라고 판정을 받아도
늘 우고 이렇게 지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후 지나서는 너무 깨끗하게 완치가 다 되었다는 그런 그 노동현 교수님의 그 판정을 이래 받았거든요. 그러던 2014년 6월 27일 날에 가출한 지 19년 만에 안산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한 공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민수는 엄마와 누나와 함께 연락받은 곳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하장하여 한 줌의 죄로 변하여 버리고 간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들이 쓴 편지가 아직도 그 기록에 그 카톡에 남아있던데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년 만에 만난 아버지 죽음을 만난 민수의 편지. 19년 만에 만난 당신은 한 줌의 죄가 되었더군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몰래 떠났던 19년 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생기를 꾸려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와 누나를 보면서 당신에 대한 미움, 원망, 증오는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팽개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그래 더욱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엄마와 누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무시하게 견뎠습니다. 이젠 당신에게 우리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당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한 줌의 죄가 되었네요. 숨질 때까지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셨나요?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버리고도 차라리 잘 살지 왜 그랬어요? 당신을 원망하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한데 죽음 소식을 듣고는 누나와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마지막 가는 길엔 아무도 없더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랐을 당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용기 내어 몇 자 적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본 사람은 당신이란 사람의 죽음을 기억해 주겠죠. 이제는 원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버지 없이 엄마 사랑으로 자란 아들 정민수 올림. 민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어 2014년 9월에는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은 딸을 하나 놓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은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엄마는 암이라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건강을 되찾아 자기 삶을 활기차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왔다.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는 모습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효심이 민수와 윤화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민수 엄마는 어떻게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갔을까요? 오직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딸은 어떤 심정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답니다.
민수 가족이 각자 굳센 정신으로 찾아 살아온 결과는 어떤가요? 엄마의 유방암치, 자녀의 따뜻한 직장인으로 엄마의 희망이 된 행복한 삶이 열렸다. 민수와 윤아가 아버지를 증오하기보다 자식으로 연민의 정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가족을 버렸지만 자기 성을 준 아버지라는 효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내 아버지이기에 그 원망을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비록 가족을 내팽개쳤지만 나에게 정시성을 갖게 해준 아버지이기에 원망보다는 명복을 비는 아들, 딸의 효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자녀를 기르기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오로지 사랑을 쏟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우리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효정신을 함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르게 자랍시다. 효는 정직, 질서, 협동, 책임, 인사, 사랑, 존경, 공경, 성김, 봉양 등등 모두가 다 맞습니다. 딱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식과 부모님과의 효의자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민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하는 학생이 되리라 선생님은 믿어봅니다. 학생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구호 3번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삼창으로 3번 이렇게 해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더운 날씨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민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서 다음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모두 다 성공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더운 날씨 열심히 공부 잘하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똑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민수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 되고 이름을 날리는 성공을 하는 어린이 학생이 되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걸 다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경부 아시죠? 경주에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지만 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전달될까 싶어서 혀 지도하러 오는 김철복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부산에 살죠? 선생님도 부산 기장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너무 애착 있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효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효는 정말 매일 밥 먹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자고 나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부모님 이웃을 보면 이웃어른께 인사드리고 그냥 쉽게 인사하고 또 거짓말 안 시키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대답하고 항상 부모님 욕 듣기 안 하는 거 가장 간단한 게 효인데 효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로 쉽게 밥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효도 그처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효는
저도 스님이 공부하거나 살았거든요. 우리가 국경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다 있지만 효의날이 있습니다. 효의날은 매월 1일 시장하는 날이 부모님 생각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스님과 이래 만나 보고 난 뒤부터 아 우리나라에도 효의날이 있구나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효를 해야 그게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외에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뭐 요즘 너무 좋잖아요. 폰으로 어머님한테 감사의 말씀도 드려도 되고 어머니 전화 와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는지 안부 묻고 그게 효의날이라고 그냥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머니 오늘 효의날인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이건 거짓이 들어가면 정말 안 됩니다. 부모님은 인생을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눈만 딱 보면 알거든요. 딱 쳐다보면 아 정말로 네가 착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공부도 잘하는 게 정말 좋지만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등 있으면 또 2등 있고 꼭 1등만 하려면 1등까지 모아놓으면 또 1등 또 꼴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의껏 내 형편에 맞게끔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어머니 어깨라도 만져주고 아버지 어깨라도 만져주고 그냥 안부 전화해주고 정말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잖아, 그죠? 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면 됩니다. 스님은 살면서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합니다. 그냥 지금을 놓치면 평생 지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또 누가 해야 될 일 있으면 스님이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어릴 때도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즐거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매일 사랑을 받게 되고 칭찬받을 일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다 누구 집딸 막내딸이가 하면서 이러면은 나중에 부모님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네가 인사 잘해갖고 이렇게 칭찬하는 걸 엄마가 들으니까 엄마가 기분 좋더라.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인사는 돈도 들지도 않고 시간도 들지 않고 인사할 때는 항상 없는 얼굴로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공손하게 하면 됩니다. 하고 감사의 표시 항상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안 해 무조건 싫어 이런 거는 정말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살면서 거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죠. 공부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 사는 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님도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게 알아지니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모르면 앞에 두고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학생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스님님 말 좀 듣기 싫더라도 조금 귀 기울여주세요. 네. 스님도 얘기하다가 또 한번 끊겨버리면 필름이 끊어지듯이 조금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너희들 학생들도 공부한다고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힘들지만 지금 힘든 만큼 그 대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갖고 세상에 이렇게 잘 못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스님은 너희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거든요. 스님도 자녀가 2명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모델이 되니까 어디 가도 해외 미국에 교환학생 갔어도 딱 돌아왔어.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 부모 욕되게 하는 인간은 정말 용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아 니는 안 그러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잘 자라줬다 싶었는데 너희들도 스님 아들과 같이 부모 욕되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 비싼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면서 부모를 욕되게 합니까? 그지? 살다가 친구들하고 싸울 수는 있고 하지만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만나가지고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살면 주위 환경이 다 좋아져요. 스님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항상 학교 다니보면 학교 폭력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일침에 그 애들이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거든요. 그 애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 경찰이 네 밥 먹었나? 이 소리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거 상담사가 됐어요. 그 학생이 일집애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사랑의 굶주려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너희들은 좋은 옷에 좋은 가방이고 휴대폰이고 없는 거 없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부모님 시킨 대로 말도 잘 듣고 하면 또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기가 시간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항상 어디로 가나 있는 장소를 밝혀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 걱정하게 하는 것만큼 해도 불효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불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는 거 대를 끊는 것도 불효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학생이니까 무조건 네 하고 나중에 못할 거면은 다시요 부모님께 어머니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모님과 또 대화가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고 안 되는 일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안 되면 선생님 또 학교에 가면 상담선생님이 다 있거든요. 상담선생님이 언론해보고 집에 와서 또 부모님께 또 언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왔는데 가장 쉬운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들고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화폐가 있지. 화폐 중에서 10원짜리 동전은 자세히 보면 다보탑이 그려져 있어요. 다보탑. 그걸 부모를 그리기 위해서 세운 탑이 다보탑입니다. 경주불국사에 있거든요. 답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에는 이왕 태계 스님이 있고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익 스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님,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님. 다 대한민국을 빛낸 다 효자입니다. 이렇게 효를 하다 보면 이렇게 화폐까지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늘 알려질 때는 다 훌륭한 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너무너무 쉽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해야지라면 부모님은 안 기다려줘요. 스님도 참 어릴 때 지금까지도 지금 가슴이 아파요. 밥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좀 못돼가지고 그냥 밥 먹기 싫다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잡으러 왔어요. 잡혔다 하면은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아차리도 못하고 이미 후회하면 벌써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이 현금이고 과거는 다 포도난 숲이에요. 이미 못한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보면 정말로 내 자신도 달라지겠지만 가정이 화목해지고 전부 다 가족들이 이렇게 화합도 잘 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너희들은 학교에서 좋은 습관 10가지만 가지면 정말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TV를 끄고 책을 봅니다. 일단 TV 1시간 보던 걸 좀 줄여서 책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 다음에 용돈 중에서 일부 정말 어려운데 단돈 1,000원이라도 모으면 한 달이면 돈이 많죠, 그죠? 3만 원 된다 아닙니까, 그지? 3만 원이라도 모아서, 아니면 3,000원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한번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돈 안 듭니다. 그냥 스마일, 웃으면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웃으면 얼굴도 예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늙는 거는 다 당연하지만 인상 쓰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인상이 돼요. 인상이 좋으면 어디 가도 도둑 소리 안 듣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인상이 안 좋으면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갖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하루가 86,400초거든요. 그 안 쓰면 다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생님 다음에는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지식과 생활 경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